안녕하세요, 배 감독입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왔죠. 어떠세요? 잘 지내시고 있으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브랜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책들 보면 막 큰 대기업의 브랜딩에 관한 책들도 많고 뭐 이런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작은 브랜딩이거든요. 그 작은 브랜딩, 스몰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처음에는 사려고 여기에 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브랜드의 가치를 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가게는, 뭐 과일 가게도 그런 거죠. 저 가게는 믿을 수 있으니까, 저 가게는 어떠니까. 그래가지고 그 가게가 사람들 내리에 과일하면 그 가게가 인식이 돼가지고 거기로 과일을 사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은 브랜딩,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정말 작은 브랜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브랜딩이 왜 필요해요? 뭐 우리 같이 작은 가게가 뭐 브랜딩이 필요하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는 일단은 그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걸 장사를 하면서 느낀 게 어디서 그랬냐면, 총각내 야채 가게가 그랬어요. 총각내 야채 가게의 과일은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거죠. 총각내 만화에. 친절하다, 총각들이 부지런히 산다, 뭐 이런 것들, 씩씩하다, 열정적이다, 보기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 뇌리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안전하다, 수입차, 좋은 차, 막 이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 가치를 나중에는 사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믿을 수 있어. 벤츠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작은 가게도 그런 브랜딩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입고 온 티가 이 새마을 티셔츠예요. 예? 보시면 새마을 써 있죠. 이 뒤에 보면 이제 또 밀양아재라고 써 있고 뭐 그래요. 이 티를 입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트럭 장사도 아주 작은 브랜딩이죠. 어떻게 보면 나를 알리는 거잖아요. 나를 알려서 나를 기억하게 만들고, 저 장사꾼은 달라, 일반 트럭 장사하고는 달라 라고 인식되게 하기 위한 그런 모든 것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트럭 장사하시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입고 다녀요. 이제 저도 역시 장사할 때 뭐 이런 것들도 했고요. 여러분들, 제가 작은 브랜딩에서 큰 회사가 된 그런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마산에 어느 그 산동네 같은 데에 조그만 약국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약사가 자기는 약국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게, 그래, 약국에 맨날 매일 손님이 없으니까 나는 이 마을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가서 택시를 타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는 버스 정거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버스 6일 약국 가나요? 택시한테도 저 6일 약국 가시죠? 이런 거를 집에 다시 와서 또 다시 마을버스 타고 나가가지고 마산 시내에서 저 6일 약국 가죠? 이 버스. 라고 계속 자기 스스로가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 바이럴을 일으킨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택시기사도 그렇고, 택시기사들은 또 밥 먹으면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니, 6일 약국이 어딘데 그게 사람들이 6일 약국 그래?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기사가 어차피 기사들은 다 똑같은 사람을 태운 건데 그걸 모르잖아요. 누굴 태웠는지 설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약국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약사를 둔 약국으로 변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약국을 잘 돼서 교육 사업을 하시는 그런 사장님의 얘기가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내 약국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 브랜딩을 한 거죠. 제가 아시는 선배 중에서 조개구이집으로 대박이 난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는 어떻게 했냐면, 신림동에서 조개구이집을 하다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4개, 5개 정도의 테이블을 가지고 장사를 하셨는데, 이게 대박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대박이 났다. 그래가지고 그
가게를 팔아서 홍대로 이제 이사를 합니다. 그 조개구이집을. 그런데 홍대에서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줄은 몰랐대요, 홍대가.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친구한테 돈을 구해서 자기 뭐 해가지고 하여튼가 어렵게 영동시장에 조개구이집을 차린 거예요. 그것도 미용실 자리에. 미용실을 철거하고 인테리어 할 돈도 없었어요. 근데 또 하필이면 그 위치가 어디냐? 그때는 당시에는 그 백종원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백종원 대표가 하는 한식포차 바로 뒤. 그리고 그 한식포차에서 한 5분도 안 걸려 걸어서 한 몇 분, 1, 2분 거리에 있는 쌈밥집. 이 두 개가 백종원 대표가 그때 당시에 하던 건데 장사가 잘 됐어요. 그 당시에도. 쌈밥집이 저도 그 대패 삼겹살 먹으러 이렇게 여러 번 갔는데 맛있어요. 쌈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하필이면 고기에 딱 만든 거예요. 딱 니은자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한신포차, 여기가 쌈밥집이라고 그러면 이 상에 딱 이 니은자로 만나는 여기에가 그 형님의 가게가 있었던 거죠. 처음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족관 차릴 돈도 없어.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고무다라 큰 거, 제일 큰 거. 그거를 딱 이렇게 놔두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낙차를 이용해서, 왜 그러냐면 수족관만 갖다 놔서는 수족관에 그 냉각기로 물을 돌릴 수는 있지만 또 공기도 넣고 해야 되니까 냉각기만 산 거예요, 중고로. 그래가지고 그 편차를 이용하면 물이 떨어질 때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개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좀 그래도 수족관보다는 저렴하고 핸드메이드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조개구이를 뭐 이런 데서 먹어? 조개구이를 바닷가 가서 먹어야지? 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던 그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님이 어떻게 했냐면 스킨스쿠버 그 스노클링을 이제 이 공기통 말고요. 이 스노클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이거라고 물안경을 하고 수영 팬티, 반바지처럼 생긴 걸 입고, 그 영동시장이 그래도 강남이잖아요. 예? 거기에 가가지고 그 고무다라에 들어가서 그 조개가 올 때 이렇게 망에 들어서 오거든요. 그걸 이렇게 들고 계속 잠수하는 척 하면서 잠수하는 그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한 거예요. 이제 점점 유명해진 거죠. 근데 또 거기 안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장사하는 그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군복을 입고 일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위생병도 있어요. 그래서 위생병이 왜 필요하냐? 조개구이를 하다 보면 손이 디잖아요. 그러면 이 위생병을 부르면 위생병이 얼음을 들고 그 위생병 가방처럼 생긴 거에다가 얼음을 들고 와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약도 때로는 얼음으로 이렇게 찜질도 해주고 막 그런 걸 하는 그런 담당이 위생병이 있었어요, 실제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조개구이를 한번 먹는데 웨이팅이 기본이 한두 시간은 기본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리고 일본에도 소개가 돼요. 한국에 가면 꼭 가봐야 될 식당 5에. 그리고 대만에도 소개되고 홍콩에도 소개되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도 이 조개구이집이 소개가 돼요. 정말 너무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 가게를 좀 안에 들어가면 재밌는 게 그 일하는 직원들이 군복을 입고 있다.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도 되게 조잡스러운데도 웃겨요. 보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뭐 그 당시 스카이라이프, 전인권이 스카이라이프 선전을 한참 할 때인데 스카이라이프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 양은 냄비의 뚜껑에다가 매직으로 스카이라이프라고 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대박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내 가게를 알리기 위한 브랜딩이죠. 예? 그리고 군복을 입고 다닌다 뭐 그런 거잖아요. 좀 특이한 거. 조개구이 하면 그 집이 생각나는 거죠. 조개구이 하면 바닷가가 아니라. 그래서 그 대박을 쳤던, 그래서 가게를 여러 개 했어요. 나중에는 연예인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연예인들만 따로 하는 그런 가게까지 영동시장에 3호점까지 내고, 나중에는 뭐 4호점, 5호점, 6호점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저희 트럭 장사 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제 열심히 트럭 장사 하시고 또 다른 일도 하셔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제주도에 조그만 슈퍼를 인수를 하신 거예요.
슈퍼를 인수해서 뭘 하실까 했더니 그 슈퍼 이름 그대로예요. 제주 슈퍼예요. 뭐 인스타그램 찾아보셔도 돼요. 정말 기발해요. 이분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자체가 브랜딩이죠. 제주 슈퍼라는 간판은 그대로 써요. 굉장히 오래된 간판이에요. 그 간판도. 옛날에 뭐 칠성사이다 그려져 있고 그런 플라스틱 간판인데 굉장히 오래된 그 간판을 그대로 쓰고 식당 이름도 제주 슈퍼예요. 근데 되게 굉장히 좁아요. 근데 어떻게 그 안을 꾸몄냐? 자개장으로 테이블을 만들고 옛날 돌리는 TV 그대로 갖다 놓고 하여튼 아기자기하고 일하시는 분도 복장이 한복 같은 머슴 하얀색 그런 일하시는 일반 서민들이 입는 그런 옛날 어른들이 있던 거기다가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고 고무신 신고 양말도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성동일 옛날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요. 한번 인스타그램 보세요. 제주 슈퍼라고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브랜딩이죠. 굉장히 식당은 작은데 나름대로의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 가게를 알리기 위한 그런 가치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트럭 장사도 그렇게 해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